캄보디아 북동부 라타나키리주의 산골 마을.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이곳에 캄보디아 크룽족이 오랜 세월 삶의 터전을 일구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곳 크룽족에게는 아주 특별한 풍습이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로 소녀가 15세가 되면 부모가 직접 딸을 위해 작은 오두막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 오두막은 결혼 전 딸이 자유롭게 남자를 만나며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지트 역할을 합니다. 제 이름은 마리나. 1961년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마을 뒤편 숲속에 듬성듬성 서 있는 작은 오두막들을 보며 자랐어요. 저 오두막들이 사랑을 찾는 소녀들의 집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면서도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날은 저의 15번째 생일이었죠. 마리나의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오솔길을 따라 한참 걸어 들어갔을 때 갓 지어진 듯한 깨끗한 오두막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마리나, 이제 너도 어엿한 아가씨가 되었으니 이 오두막에서 살아라. 이 오두막이 너의 집이다. 제가 여기서 혼자 지내야 돼요. 그래, 이곳에서 혼자 지내면서 남자들이 오면 너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잘 골라봐라. 우리는 언제나 너의 선택을 믿고 존중할 테니. 알았어요. 마리나의 아버지는 튼튼한 나무 기둥과 코코넛 잎으로 지붕을 덮은 오두막의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옅은 바구니와 낡은 천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모닥불을 피울 수 있는 화덕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두막의 구조와 불 피우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닥불을 피우니 오두막 안이 금세 훈훈해졌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이곳이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저 자신을 만나는 공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밤이 되자 저는 작은 등불을 켜놓고 오두막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에 의지하며 앉아 있자니 왠지 모르게 무섭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라라고 해요. 오두막에 불이 켜져 있어서 혹시 누군가 해서요. 저의 첫 번째 방문자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오두막에서의 밤이 드디어 시작된 거죠. 마리나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낯선 남자와 단둘이 마주하게 된 순간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녀의 두려움을 조금씩 기대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리나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등불에 비친 훈훈한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죠. 그가 바로 첫 번째 방문자 다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나 씨 오두막이 참 아늑해 보이네요. 그래요? 들어오세요. 오두막 안으로 들어온 다라는 모닥불 근처에 앉았습니다. 마리나는 그와 눈을 마주치는 것이 쑥스러워 자꾸만 모닥불만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듯했지만 그 침묵은 왠지 모르게 편안했습니다. 아직 많이 낯설죠? 저도 처음엔 오두막에 오는 게 떨렸어요. 하지만 마리나 씨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니 좀 진정이 되네요. 저도 그래요. 다라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농사일을 하고 있어요.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렇게 마을의 아가씨들을 만나러 다니죠. 마리나 씨는 어떤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를 이해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어색했던 대화는 점차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라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 농사일의 고단함과 보람에 대해 이야기했고 마리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둘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라 씨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만 같았죠. 처음으로 다른 사람하고 손을 잡았는데 제게는 무척 설레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리나의 친구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마리나, 어제 오두막 첫날 어땠어? 처음엔 무섭고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괜찮았어. 다라 씨가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즐겁게 보냈지. 손도 잡았어? 응, 잡았지. 첫날부터 사랑이 시작됐구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나니 마리나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렘이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새로운 경험에 대한 흥분일 뿐일까? 그날 이후 다라 씨는 매일 밤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은 쉽게 결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저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랑의 감정을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처음 만난 다라 씨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압박감과 함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다라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라 씨, 나를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나는 아직 다른 사람들도 더 만나보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리나 씨, 이 오두막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하지만 내가 다시 좋아지면 언제든지 불러줘요. 마리나는 그렇게 첫 번째 만남을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는 이 오두막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라와의 첫 만남 이후 마리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의 오두막은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두려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탐험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신나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그날 이후 제 오두막은 수많은 남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성격도, 생김새도 모두 제각각 달랐죠. 마리나의 오두막을 찾아온 남자들은 각자의 삶의 향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건장한 사냥꾼이 찾아왔어요. 그는 밤늦도록 모닥불 옆에서 자신이 잡은 산짐승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그의 모험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를 알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이웃 마을의 농사꾼이 찾아왔어요. 그는 흙냄새 가득한 손으로 제게 직접 캔 채소를 건네며 순박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제게 편안함을 주었죠. 사랑의 오두막은 밤마다 다른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목수가 찾아와 오두막에 삐걱거리는 문을 고쳐주던 밤도 있었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에게 시를 읊어주던 낭만적인 청년도 있었어요. 그들과의 만남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몇 번의 대화와 몇 번의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죠. 마리나, 오늘 밤 별이 참 아름답죠? 당신 눈동자처럼 반짝이네요. 비유를 잘하시네요. 고마워요. 저희 어머니는 저와 결혼하는 여자가 가장 행복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밭일도 잘하고 나무도 잘 베거든요. 네, 그건 좋은 일이네요. 하지만 저는 나무를 잘 베는 남자보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모든 만남이 즐겁고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나는 때로는 어색하거나 불편한 상황도 겪어야 했습니다. 한 청년이 다른 청년과 마주치는 바람에 질투와 경쟁이 불붙기도 했습니다. 마을 남자들은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서로 견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오직 제 마음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밤이 깊어지면 오두막 안의 모닥불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마리나는 그 불빛 아래에서 수많은 남자들의 속삭임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속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5년간 이 오두막에서 생활하면서 10명 이상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의 마음은 요동쳤고 때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사랑은 이렇게 쉽게 오는 걸까? 아니면 내가 고르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만남들이 저를 성장시키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서도 마리나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 부을 상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삶에 운명적인 만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만남이. 그 남자가 나타났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과의 만남은 이전의 만남들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걸. 마리나가 20살이 되던 해, 그녀의 오두막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안.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남자와도 달랐습니다. 리아는 외모부터 달랐어요. 그의 눈은 깊었고 목소리는 나지막하면서도 묵직했죠. 그는 다른 남자들처럼 저에게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거나 불쑥 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마리나, 당신은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저를 좋아해주고 그런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은 사람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마리나 씨의 꿈은 뭔가요? 제 꿈이요? 저는 이 마을에서 좋은 남편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죠. 리안은 마리나의 꿈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리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가 아닌 여러 날, 여러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때로는 오두막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함께 숲길을 걸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죠. 리안과의 시간은 마치 마법 같았어요. 다른 남자들을 만날 때와는 달리 왠지 모르게 제 모든 것을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와 함께 있으면 제 마음속의 불안감도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정신적인 안정은 물론 육체적으로도 다른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었어요. 단연 최고의 남자였죠. 마리나, 나는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리안은 마리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5년 동안 수많은 남자들의 손을 잡았지만 리안의 손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리안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그를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고민이 있었어요. 더 많은 남자를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리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을 흔들었죠. 하지만 저는 깊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리안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다. 그러다 리안까지 놓칠지도 모른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리안으로 결정하자라고 말이죠. 그때 리안이 중요한 사냥을 위해 먼 사냥터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리나, 잠시 마을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사냥이 있어서. 가지 마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마리나, 그때 다시 오두막에서 만나요. 그때는 당신의 대답을 듣고 싶어요. 리안은 그렇게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리나는 매일 밤 오두막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없는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마리나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그리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그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히 설렘이나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리안과의 만남은 제게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 오두막에서 찾고 싶었던 사랑은 바로 리안과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마리나의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하루가 1년 같았고 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마리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리안을 향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해질녘 붉은 노을이 마을을 물들이던 시간에 익숙한 발소리가 오두막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웃으며 서 있었어요. 사냥터에서 돌아온 리안이었죠.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향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움에 그를 껴안고 나도 모르게 진한 키스를 하고 말았습니다. 마리나, 미안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죠.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요. 리안,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마리나. 우리 함께해요. 이 오두막에서의 사랑을 평생의 사랑으로 만들어요. 마리나는 리안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을 찾아가 결혼을 허락받았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크롱족의 전통 혼례는 화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으며 마리나와 리안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리안과 함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을 자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우리는 오두막 안의 모든 짐을 정리했어요. 그동안 저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찼던 오두막은 이제 빈 공간이 되었죠. 저는 오두막을 떠나면서 알 수 없는 기분을 느꼈어요. 섭섭함과 아쉬움, 그리고 이제는 홀로 오두막을 찾아올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리안, 이제 이 오두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곳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오두막이 될 거예요, 마리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의 오두막 시절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죠. 마리나는 리안과 함께 오두막을 떠나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함께 농사일을 하고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일상은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에게 아이가 찾아왔고 마리나는 아이를 낳아 기르며 온전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오두막을 떠난 후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어요. 매일 아침 리안과 함께 들판으로 나가고 해질녘에는 모닥불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두막에서 만났던 수많은 남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리안과 저 둘만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리안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저는 꿈꾸던 삶을 살았습니다. 30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농사일과 아이들을 키우는 즐거움으로 가득 찼죠. 리안은 여전히 듬직한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였고 저는 그런 그를 보며 매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40대가 되자 아이들은 부쩍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딸은 오두막에서 자신의 짝을 찾기 시작했고 아들은 저 멀리 도시로 나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했죠. 저는 아이들의 결정을 전적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마리나의 딸이 오두막에서 사랑을 찾아가는 동안 마리나는 딸을 위해 따뜻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딸아, 중요한 건 상대방의 조건이 아니란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향하는 사람을 찾아야 해.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된다. 제 딸이 오두막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마을의 전통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젊은이들이 더 이상 오두막 풍습을 따르지 않게 된 것이죠. 50대가 되면서 저와 리아는 두 사람만의 시간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밭일을 하고 저녁이면 모닥불 앞에 앉아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리안을 향한 제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리나는 리안과 함께하는 노을진 저녁을 보며 오래전 오두막에서 처음 느꼈던 설렘과 사랑을 회상합니다. 오두막은 저에게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게 해주었지만 결국 제 마음이 리안에게 닿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두막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했던 시간이었고 리안은 제게 그 솔직한 시간을 선물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마리나의 삶은 강물처럼 잔잔하게 흘러 어느덧 60대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녀는 리안과 함께 오두막이 있던 숲을 거닐며 지난날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리안, 기억나요? 당신이 나를 만나러 오두막에 오던 날 내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 모든 만남이 내 인생의 전부일 줄 알았죠. 그랬지. 당신은 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소. 그 오두막에서 만난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내가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었지. 마리나는 리안의 따뜻한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10여 년 전 그녀의 딸이 오두막에서 사랑을 찾던 시절 마을의 전통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리나가 60대가 되었을 무렵 크룽족의 사랑의 오두막 풍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젊은 아이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사랑의 오두막은 왜 사라졌나요? 라고요. 저는 대답했죠.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사랑을 고르는 자유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야 라고요. 마리나는 이제 오두막 대신 리안과 함께 지어온 작은 집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두막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했던 시간이었어요.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며 제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배웠고 결국 리안이라는 운명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죠. 그 오두막은 사랑을 찾아 떠도는 저의 마음을 받아준 작은 집이었고 그 집에서 저는 저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마리나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을 고르는 자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비록 오두막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사랑은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나의 사랑, 나의 자유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안과 함께하는 이 삶이 그 증명이죠. 마리나는 리안의 손을 잡고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그들의 노년에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